케이스 3 단계가 가장 고민이 많고 힘들어지는 단계로 제가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경력차이기도 한데요. 10년 이상을 근무한 단계이기도 한데 왜 힘든 단계일까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비슷한 경험과 기술 스택을 가진 개발자가 12년차, 17년차 이렇게 두 명을 있다. 이 두 명이 어느 회사에 동시에 지원을 하면 회사에서는 보통 누구를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12년차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그래프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로를 연차축으로 두고 세로를 경험치로 둔다면 입사 초기의 신입의 경우에는 처음 업무를 접하게 되니 빠르게 경험치가 오르게 되고 P2 단계에서는 시간과 경험치가 직선처럼 비례하며 상승합니다. 그런데 P3 단계가 되면 이제 업무들이 반복되기 시작해서 경험치 커브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럼 이 그래프에 급여를 대입해 볼까요? 급여는 전 연봉의 몇 퍼센트 수준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연차가 많아질수록 인상폭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연차의 경험치와 급여 이 두 그래프를 겹쳐보면 P3 단계에서는 경험치보다 급여의 상승이 빨라 격차가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타협을 해야 되니 연차가 많은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P2 단계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차별화되는 역량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상담을 했던 A라는 분의 고민을 잠깐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15년차 정도로 어느 플랫폼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를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신입사원이 있고 왼쪽에는 7, 8년차 정도의 가장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똑같이 모니터를 보고 코딩을 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코딩을 하고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데 본인은 월급은 더 많이 받는데 신입사원과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고 왼쪽의 가장급은 오히려 자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체력도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경험과 역량,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역할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저는 make achievement, 본인의 업적을 만들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업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목표된 기간 내에 목표한 과제를 목표한 수준으로 완료한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업적이 아니라 업무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공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생겨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계획대로 과제를 수행한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죠. 업적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상을 개선시켜서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요. 그건 새로운 시도를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을 하는 것은 통상의 업무로 그 자체로는 업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7년차 정도의 B라는 프로그래머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다른 회사 사장님이 꼭 같이 일하고 싶다고 스카우트 제안을 할 정도로 평가가 좋은 분이셨어요.
이분은 그런 평가를 받을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팀장으로 어느 회사로 이직했을 때 사례가 그 중심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팀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해요. 팀원들 간의 수준차가 상당해서 누가 열심히 잘 코딩을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한 인원들로 인해 공동의 결과물의 수준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만들어지지 않고 진도도 처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TFT 단계에서 중간평가 어들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도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멈추고 저실력자 팀원들을 재교육시키기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 개발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하고 진행을 했다는데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에자일 방법에 나오는 페어 프로그래밍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개인별로 나눠져 있는 개발 범위를 2인 기준으로 넓히고 수준에 맞춰 2명씩 페어링을 했다는 것인데요. 상급 수준의 개발자가 개발에 앞서 미리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할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낯설고 어색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모임과 소통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니 차츰 적응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는 전체적인 수준과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었고 분위기도 더불어 좋아졌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허들을 좋은 평가로 넘어 그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인정받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본인이 다른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상당한 결과를 만들어낸 본인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개선해야 될 상황은 어느 회사든 어떤 프로젝트든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P3 단계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의 A씨의 고민으로 돌아가 볼까요? 신입과 가장법 그리고 15년 차의 본인이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목표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신입은 일을 새로 배우는 것이니 기술과 지식, 경험을 빨리 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가장급은 같은 업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여러 부분들을 실제 구현해 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예를 들어 예전엔 스토어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빌링이나 메시지, 어카운트 등 다양한 부분을 해보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P3 단계의 A씨에게는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나 다른 회사나 프로젝트에서 도입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아직 적응을 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프로세스 같은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우리 프로젝트는 오래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얼마가 지나 소식을 들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언어와 시스템이 옛날 방식이라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확장성이 좋은 언어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본인이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회사에서는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A씨 정도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인원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기대 역량은 바로 문제 해결, 신기술 습득 및 적응 능력이 됩니다. 자, 이제 P4 단계인데요. P4 단계는 리더와 스페셜리스트로 구분되는 단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리더와 스페셜리스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위에서 선정해서 맡기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또 다른 질문으로 리더이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는 없는가에 대해 궁금해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란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리더는 단상 위에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란 말 대신 매니저나 관리자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리더란 말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매니저십이란 단어는 없기 때문이죠. 이 사진에 나오는 지휘관처럼 나란히 행군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목표를 정해주고 구성원들의 역할과 대열을 구성하고 같이 출발하는 거죠. 선두가 빠르고 후미가 처지는지 파악하며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길에서 발생되는 여러 변수들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본인 군장을 매는 경우도 있지만 훈련소의 지휘관들은 보통 본인 군장을 매지 않고 출발하죠. 중간에 힘들어하는 병사들의 군장을 대신 배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휘관들은 군장을 2개씩 매는 경우도 있는데요. 힘들어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구간 동안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국방부 마크가 있는데요. 다시 군 관련 이미지가 나오니 군인 정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나?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마크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크는 육해공 3근의 심벌이 합쳐져 있는데요. 날개는 공군일 것이고 닻은 해군일 텐데 그럼 별이 육군의 상징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군은 낮에 항공기의 폭격을 피해서 야간에 이동을 하니 별을 상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별은 그냥 하늘에 있는 별들 중 하나가 아니라 특정한 별이라고 해요. 바로 북극성인데요. 우리는 북진을 해야 하니까 저 북극성을 바라보고 행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고 도중에 낙오가 되더라도 저 별을 보고 오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리더는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기대 역량은 리스크 관리, 사고 해결, 전략 기획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좋은 단어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스페셜리스트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슷하게는 익스퍼트, 베테랑 같은 단어들로 혼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든지 해킹 공격을 받는다든지 치명적인 문제, 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여러 번 해결하고 사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이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적인 준비를 해둘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리스크 관리, 전략 기획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이기는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전략이라는 것은 결과를 더 좋게 만들거나 예상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저는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어느 기업의 개발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회의 방식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팀의 리더가 프로젝트에 대한 목표와 수준을 설명하고 업무 분장을 하고 Q&A를 진행하고 나면 뒤쪽에 있던 어떤 분이 일어나서 한 5분 정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임스는 KT의 작업을 이어해야 할 텐데 KT의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더미를 만들어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시고, 피터는 3년 전에 J 프로젝트에서 비슷하게 만들어둔 모듈이 있으니 그걸 하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이었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셜리스트란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앞서의 질문을 하나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리더가 스페셜리스트일 수도 있나? 라는 질문이었죠. 이는 리더를 내가 선정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기준은 그 조직의 업무의 다양성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성원들의 업무가 다양한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행군을 하는 상황이라면 리더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의 군정을 대신 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본인만큼 잘할 수는 없더라도 힘든 구간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너럴리스트라고 부르죠. 반대로 업무의 다양성이 적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가 리더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까지의 단계별 핵심 역량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알파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